근데 아이라인 한번 볼까요? 네, 수지기법 중에서 아이라인 할 때도 고객카드 이제 작성하시면서 그런 거 동의서 받으시죠? 그리고 시술 전에 눈 감고 뜨고 약간 아래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여러 각도로 찍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컬러를 쓸 건지 또 썼는지 그거를 잘 비율까지 또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반영을 시술할 때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물론 마취크림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국소 마취로 하시면 되고, 연고로 하세요. 연고 마취. 그쵸? 그리고 리터치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좋으시고요. 외부 활동도 바로 가능하세요. 다만, 이제 통증이 약간 따끔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아이라인 뭐 조금 부을 수 있으니까 냉찜질 하시는 게 좋으시죠, 나중에. 자,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예, 눈에 이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점안액을 그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점안액을 조금 투여를 하셔서 보호막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시술하다 보면 눈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도 시술 받고서도 일시적으로 눈이 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점안액을 사용하시도록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아이라인은 사실 특별한 디자인이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죠. 속눈썹 난자리로 하시면 되니까 예, 바로 시술 준비에 들어가시고요. 예, 이제 고객의 눈 모양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 눈이 쌍꺼풀 눈이에요. 엄청 커. 그러면 특별히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 눈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눈 모양에 충실해서 가늘고 섬세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둥근 눈이다. 둥근 눈인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말하는 둥근 눈이라는 거는요. 길이가 여기가 너무 둥글고 크다 보니까 약간 짧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그런 눈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가운데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끝부분을, 그죠? 꼬리 부분을 선명하게 강조해야 그래야 눈이 더 길어 보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긴 눈이다. 긴 눈은 길이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런 분들은 여기가 크게 보이길 원하세요. 그러면 앞머리하고 꼬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술하시고요. 눈동자가 지나가는 눈동자 한가운데 중앙 부분을 도톰하게 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눈이다. 예. 위 아이라인을 그리고 꼬리 부분하고 약간 띄워서 예, 우리가 그 모델들 메이크업 하는 거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런 아이라인 많이 봤을 건데요. 이렇게 가서 이쪽 위 상승으로 갔다 그러면 밑에서 잡아서 약간 요 사이 간격이 1mm 정도 2mm라도 좀 떨어뜨려서 하면 멀리서 볼 때 약간 그 착시 효과긴 한데 눈이 커 보이거든요. 작은 눈이니까. 자, 눈꼬리가 이 고객이 내려갔네요. 그러면 꼬리 부분을 살짝 언더 하고 이 꼬리를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또 눈꼬리가 많이 내려가신 분들은 사실 눈꼬리가 내려가서 고민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살짝 끝으로 올려주시면 그러면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눈꼬리가 너무 올라갔어. 똑같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약간 내려가는 듯이, 그쵸? 예, 내려가는 듯이.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느낌이 여기가 조금 두꺼워지면 눈이 덜 올라가 보이세요. 요 자세한 그림 모양 디자인은요, 여러분들 교재를 꼭 참고하셔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눈이 있어요. 움푹하게,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은요, 여기 끝에를 좀 굵고, 좀 선명하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들어가신 눈은 열심히 아이라인 시술해놔도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굵게, 그리고 약간 끝으로 올려서 그려주시면 살짝 나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런 얼굴형을 고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듯이 아이라인도요, 고객의 눈 형태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려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이게 어울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객이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상담을 통해서 잘 걸러내시고 그래야 고객의 만족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랩을 씌우실 때요. 예, 한쪽에 이제 마취크림 도포할 때 너무 두껍게 또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지 마세요. 이렇게 흘러서요. 녹으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어요. 안구를 항상 보호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따갑거든요. 약이 들어가면 랩을 씌우시고 20분이나 25분 후까지 그대로 두시고요. 20분 후에는 다른 쪽에 마취크림 바르시고 랩을 씌우시고요. 25분이 지나면은 이제 일단은
깨끗하게 유분 없이 닦으셔야 돼요. 눈 감은 상태로. 그 다음에는 생리식염수를 떨어뜨려서 한번 지나가면은 혹시 남아있는 그 잔여물을 좀 깨끗이 제거할 수가 있어서 좋죠. 물론 이 작업 하실 때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하시면 놀래요, 고객이. 눈썹보다 특히 아이라인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설명을 하면서 시술을 하시는 게 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여기에 생리식염수를 막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로 눈을 한번 소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준비를 시키고, 그 말을 들은 고객은 안심이 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뢰가 더 쌓일 수 있어요. 반드시 시술하실 때요, 이렇게 다음 시술하는 거 이런 걸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다 닦았다. 물기도 없고 유분기도 없어야 돼요. 디자인 펜슬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디자인을 안 하셔도 아이라인은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꼬리 부분만 디자인을 하시고 동의를 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 니들로 우리가 아이라인 시술할 때 바늘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 부분으로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바늘을 이음 틈새에 끼우시고 돌려서 다 조립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흔들어 보세요. 예, 바늘이 막 움직이면 안 되겠죠. 바늘을 고정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아이라인 용도별 니들을 볼게요. 시술에 사용되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원피 니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위치나 굵기 또 고객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돼요. 가는 라인은 원피, 투피, 쓰리피 라운드 니들 사용하시고요. 굵은 아이라인은 3개나 5개 이상의 니들 사용하시고요. 이 언더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굵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시니까 원피나 투피나 쓰리피 정도, 그리고 또 플랫 니들 이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라인 색소 배합하는 거 한번 볼까요? 고객한테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색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이라인은요, 브라운 톤보다는 블랙으로, 검정색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또렷하고 눈동자도 더 선명해 보이거든요. 블랙이 가장 무난한 색이고요. 대중적으로도 이걸 선호해요. 그리고 이제 블랙하고 딥블랙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색소 잠깐 알아볼게요. 블랙은 제일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아이라인 색소인데요. 흡착력이 우수해요. 그리고 약간 점도가 농축돼 있어요. 네, 병 자체도 좀 작은데요. 예, 딥블랙, 진한 블랙이죠. 아이라인 색소로 적합한데요. 이 블랙보다는 약간 묽은 워터 타입이고요. 그리고 요거 사용하실 때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블루퍼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블루퍼는 블랙 계열의 이제 아이라인 색소에 조금 섞어서 하는데요. 그 이유가 푸른색하고 녹색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혼합 색소고요. 자, 이제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색소인데요. 잘못된 시술 부위를 커버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하고 좀 혼합해서 사용하시는데요. 피부가 어두울수록 베이지 비율 높이시고 피부가 하얀할수록 화이트 비율 높여주시고요. 요거 색소 배합하실 때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검정 하나만 단독으로 많이들 쓰세요. 근데 요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단독으로 시술하시면 이게 약간 파란색이나 회색으로 좀 탈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혼합 그 색소를 반드시 섞어서 쓰시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연한 색보다는 진한 색을 조금 더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옅은 색을 하면 탈각되면서 아이라인 분명히 했는데 색이 잘 안 보이거든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한 블랙을 메인으로 사용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술 직접 들어가 볼게요. 니들 사이사이에 색소가 잘 묻었는지 확인하고 색소 컵에 이렇게, 그죠? 예, 선명하게 시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너무나 색소를 듬뿍 묻혀서 사용하지 마세요. 예, 아이라인은 텐션만 잘해도 50% 이상 색소가 잘 들어가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사실 실제 시술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게 아이라인이죠. 편안한 자세를 잡으시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약간 각을 잘 잡아주시고 라인 선을 그어 나가는 건데요. 근데 보통 눈 앞머리는 조금 얇게 하고 눈 꼬리 부분은
앞머리보다는 한 2배 내지 2배 반 정도로 굵은 선으로 그으시면 되는데요. 시술 완료 후에는 아이라인인 만큼은 반드시 식염수로 안구를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스패드를 이용해서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더 길죠? 20분 정도 냉찜질을 시행하시고요. 다 된 다음에 재생크림 발라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이스패드 냉찜질 하시는 거는 붓기라든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아이라인이 제일 부어요. 모든 시술 중에서 눈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패드를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오래 하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재생크림 바르시는 그림 나오시고요. 자, 아이라인 터치 기법이 있는데요. 속눈썹 바로 위에 그 난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라인을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에요. 요것도 바깥 끝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하셔야지 눈이 좀 길어 보이고 더 예쁘고 자연스럽더라고요. 아이라인은 사실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도 시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눈의 크기, 형태를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 되죠. 시술의 이제 최대 성공 포인트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텐션과 각도 명심하셔야 돼요. 1차 시술을 진행하시는데 이 색소를 묻힌 수지 니들에 정말 이거 힘 빼셔야 돼요. 아이라인 눈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고객분께서 굉장히 불편하고 놀라세요. 힘을 빼시고 튕기듯이 터치하듯이 이렇게 시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썹 시술의 각도보다 조금 더 눕히세요. 누워서 이렇게 조금 이게 쉽게 말하면 들어가서 조금 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좀 더 눕히셔야 되고요. 속눈썹 난 부분을 채우는 느낌으로 니들을 정확히 스킨의 홀을 뚫을 수 있는 니들 깊이로 시술을 진행하시면 돼요. 점막이 간혹 많이 드러나신 분이 계신데요. 쌍꺼풀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선천적으로 점막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속눈썹 라인만 시술을 하지 마시고요. 약간 점막 부분도 메꿔주시면 훨씬 더 눈동자가 또렷하고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눈물샘 있잖아요. 눈물샘을 제외한 상태에서 눈 앞머리 좀 얇게 그리고 꼬리로 갈수록 2배나 2배 반 정도 굵게 라인을 그려 나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약간 굵어진다. 그 대신 꼬리는 샤프하게 빼야겠죠. 눈꼬리가 내려간 경우 있죠. 그러면 살짝 올려서 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눈꼬리가 올라간 경우에는 반대로 살짝 내려서 시술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 시술 방법은 속눈썹 자란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서 뒤로 다시 중간으로 와서 앞으로 한 4번이나 5번 정도 반복을 하시는데요. 눈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요. 만약에 예민하신 그 피부를 가진 고객분들께서는 4번, 5번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리터치가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거기서 다음에 리터치를 약속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세요. 무리하게 하면 피가 나요. 피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그만큼 색소가 남아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니까 무조건 여러 번 한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1차 시술 하셨죠? 색소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크림 바르고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천천히 색소가 들어가도록 꼼꼼하게 시술하시고요. 3차 시술도 동일하게 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4차 때 하는데 그때 3차, 4차 때 대칭 잘 만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시술 완료 후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색소를 잘 닦아내고 통증 크림 발라주면 되고요. 시술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생적으로 그쵸? 식염수나 인공 눈물, 점화액 그런 거를 눈물이 흘러내리게 안에 걸 이렇게 다 바깥으로 씻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앞머리에 특히 색소가 많이 고여요. 그런 경우에는 꺼즈를 이용해서 빼준다든지 깨끗한 소독된 면봉으로 빼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덜 번거롭겠죠, 고객분이. 그리고 이제 추후 시술은 리터치로 할 거니까 30분 내에 빨리 끝내셔야 되겠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아이라인 시술한 거 단계별로 완성된 그림 한번 볼까요? 시술 전에 사진 찍었죠? 디자인했죠? 그리고 마취 크림을 마이크로 면봉으로 지금 사진에 보셔도 약간 소량이에요. 소량으로 자주 덧발라 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세요. 그리고 펜슬로 디자인하죠? 그 다음에 시술 끝났네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고 2차 시술하고 그리고 이제 쭉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아이라인 시술을 완성한 모습이 나오네요.
네, 굉장히 선명하죠? 지금 누워있는 거를 이렇게 봐서 점막이 보이는 것 같지, 사실은 정면에 앉아서 보면 점막이 거의 보이지 않게 시술이 잘 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거 많죠? 제일 얇은 조직이 눈꺼풀이잖아요. 그죠? 과도한 테크닉을 하다 보면 피도 나고 붓는 현상이 무조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소 번짐이 조금 확률이 높아요.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고 늘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하실 때 각도가 다르면은 색소가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서 색상이 퍼지는, 그래서 그게 확 비쳐 보이는 없던 막 그 점이나 기미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도를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각도의 방향대로 색소가 사실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피부에 번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시술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아이라인 시술 할 때 라인이 듬성듬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시술을 한 직후나 아니면 리터치 때 고객을 보면, 그러는 시술자가요,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테크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그 깊이, 똑같은 텐션, 각도를 주고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시술 후에 딱지가 한 며칠 후에 생겼을 경우에요. 사실 딱지가 안 생기는 게 좋은데요. 이 출혈에 의해서 딱지가 생겼다 하더라도 얘를 억지로 떼어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억지로 떼어내면 이 색소가 안으로 흡착이 돼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뚝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거 빵꾸가 뻥난 것 같이, 그렇죠? 예, 리터치 하실 때 요 부분부터 메꾸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게 딱지에다가 탈각될 때 우리 시술자분들도 너무 피가 나게 너무 막 세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탈각이 더 빨리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시술자분뿐만 아니라 시술 받으신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딱지가 생겼어요. 떼고 싶지만 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이제 아이라인 시술할 때 주의사항 볼까요? 그 주의사항은 출혈하고 붓기 현상 때문에 있는 건데요. 눈꺼풀은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조직이죠? 바늘의 깊이가 조금만 들어가도 출혈이 확 생겨요. 시술하실 때 그래서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만약 시술 후에 이제 막 붉게 됐어요. 그리고 막 붓고 막 가렵다.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더 하셔서 붓기도 가라앉히고 피부도 진정시켜줘야지 나중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정할 때는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라인 꼬리를 빼달라고 그랬는데 안 빼겠대요. 당일날은 편해요. 그러니까 그 시술 직후에는 색소 수정이 어렵지 않아요. 메디컬 색소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게 돼서 완전히 착색이 되고 흡착이 끝났다. 거기에서는 수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너무 수정을 하게 되면 얼룩이 조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하시고요.